축구살롱. 네, 2021년 새해 첫 축구살롱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물론 지금 이 녹음 시점으로는 이제 그 새해를 그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날짜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이제 새해가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새해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연말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던가 뭐 새해 뭐 목표 이런 거 없어요? 다들 그런 거 하나씩 세우잖아요. 새해 목표 이런 거 없고요. 그냥 2020년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랑 이렇게 정확히 똑같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2020년은 진짜 뭐 한 것도 없이 이게 순삭이라서. 근데 황덕연 씨는 우리랑 좀 달라요. 황덕연 씨는 막 저기 그 올림픽 대표팀이랑 같이 굉장히 고군분투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아예 그 이집트 예. 가가지고 저희 선물 안 사온 그거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 저희 2021년까지 쭉 가지고 갑니다. 네네네. 예. 아니 2020년이 사실 뭐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코로나 때문에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뭐 저는 사실 2020년의 시작은 영광과 함께했죠. 왜냐하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팀이 따게 됐고, 네. 이제 그 과정 속에 저의 보이지 않는 이 피와 땀이 아주 또 녹아들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갔다 오자마자 이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뭘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올해 뭐 제가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원래 계약이 끝나야 되거든요. 올림픽 대표팀이랑 이제 협회랑 이제 원래는 빠이빠이였는데 이게 강제로 이제 1년이 연장이 되게 됐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 자랑이 아니고 이제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올해가 이제 코로나만 없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았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2021년은 2020년 같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황덕연 위원도. 네, 예.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2020년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 또 소준일 캐스터 그리고 강재 아나운서를 알게 되면서 방송을 같이 할 수 있기 정말 때문에 가증스럽다. 예, 이럴 뿌듯하지 않나.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죠. 입에 침이나 바르시고 네. 말씀하시라는 네. 이야기를 역시나 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드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일주일 동안 그 축구계에 있었던 이 굵직한 이슈들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오늘은 황덕연 해설위원이 먼저 폼을 열어주실 텐데, 이거 뭡니까? 황덕연의 볼 때리는 이슈요? 네, 이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골 때리는 이슈 짝퉁입니다. 네, 짝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고. 네. 짝퉁이라는 말 써도 되나요? 이 정도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네네네. 믿습니다. 모조품이죠, 모조품. 이렇게 순화된 어떤 고급 어휘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또 영문학과니까 이미테이션. 네, 골 때리는 이슈의 카피캣이고요. 네.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이 공의 축구공. 의미도 있고 이제 볼을 때릴 만큼 충격적인 이슈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그 녹음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진짜로 볼을 맞으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생동감과 사실감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뭐 사운드로라도 이렇게 딱 들려드리면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를 그 소준일 캐서 옆자리로 이동하셔서 내가 글로 갈까요? 아니, 제가 이제 셀프로 때려야죠. 이제 남에게 맞게 되면 그건 바로 고소와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네. 한 대 딱 때려주면 이제 딱 네. 나오는 거지. 고소입니다. 그럼 바로 한 대 아니 때리는 그 순간. 안 되는 기계 발로 차면 되는 막 그런 느낌. 예, 두 분이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면 우리 축구 살롱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중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볼 때리는 이슈 시작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이게 참 하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내에도 이게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저희 회사 이제 또 대표님도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회사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네, 아침부터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왔는데.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본인 꼴도 말이 아니게 바뀌겠네요. 저는 뭐 항상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바뀔 게 없어요. 대표님이 이제 접촉자랑 이렇게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또 자가격리를 이제 하게 돼서 제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유럽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음. 일단은 그 이제 29일이죠. 29일 0시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 레스터 시티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로부터 5시간 뒤에 에버튼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5시였는데 이 경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시작하기 불과 한 4시간 전에 연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계를 하다가 하프타임에 이런저런 소식을 확인을 하다가 뭐야 맨시티랑 에버튼 연기됐다는데? 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이걸 좀 접하게 됐는데 이 이유인즉슨 선수들과 스태프 중에 이제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좀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고 이 앞서서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2월 4일에 예정돼 있었던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연기한 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미뤄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 제주스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 혹은 이제 센터백으로 뛰는 카일 워커 선수를 포함해서 이 나머지 이제 또 2명의 스태프가 뉴캐슬과 맨시티 경기 이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에버튼전 이전에 이제 판정이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 양성 반응 직후 이제 자가격리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2주인데 이쪽은 이제 열흘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되고요. 지금 맨시티 선수들과 스태프 중 어떤 사람이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는지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1군 선수를 포함한 다수의 선수들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가 전달이 된 상태고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맨시티 측에서도 이제 조치가 나왔는데 일단 맨시티의 이 모 기업이죠 시티풋볼 아카데미 시티풋 아카데미가 아니라 시티풋볼 그래서 시티풋볼 아카데미에 위치한 1군 훈련장을 확정된 날짜 없이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군 훈련장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또 맨시티가 구단 내 모든 사람들의 재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이제 훈련을 재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런던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변종 코로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예, 감염력이 최대 뭐 70%까지 더 강하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나온 지금 뭐 백신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으로도 이제 좀 케어가 되지 않는 변종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영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가장 강력한 규제인 4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이제 토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뭐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리그는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지난 시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리그를 한 차례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말 이 상업적으로 중대한 타격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게 또 다시 멈추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이 된다. 그러면 저의 생계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중계를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도 전면 이제 수정이 되겠죠. 축구 경기가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이 지구 반대편 이 한국 땅에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뭐 한국당도 한국당인데 지금 그 본인이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거는 그 한국 사람 황덕연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뭐 어쨌든 본인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스포티비도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회사죠. 스포티비도 이 타격을 또 중계 때문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웃으시죠? 스포티비입니까? TBS입니까? 항상 대답을 못해요. 둘 다 좋은 회사지. 그렇죠. 스포티비S. 네, 괜찮죠? 예, 네, 괜찮죠. 스포티비S. 인정합니다. 스포티비S 인정합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회사들이고 어찌됐건 이 추가적으로 맨시티는 지금 유럽 대항전도 하고 있고 국내 컵 대회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리그도 하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많은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일정 조정하는 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더군다나 맨시티가 지금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 내지는 2경기 정도를 덜 한 상태예요. 이미 미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에버튼과의 경기가 또 다시 연기가 되게 되면서 이제 언제 치를 거냐. 다른 컵 대회도 끼어 있어서 이게 중간에 그걸 삽입하는 건 일정상으로 무리다. 왜냐하면 어제 첼시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도 48시간 만에 한 경기를 더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틀 쉬고 이제 경기를 치른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뭐 박싱데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틀 쉬고 경기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진 않죠. 그렇죠. 일정 상의 조정이 이제 필요를 한데 그래서 맨시티가 좀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겪을 것 같고 양성 반응 나온 선수들이 또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스쿼드상의 이런
좀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부디 프리미어리그 전역으로 퍼지진 않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예, 모쪼록 이 프리미어리그가 뭐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의 생계에 좀 영향이 좀 덜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골고루 이 다양한 리그의 소식을 가져와 주셨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쪽에 지금 좀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준일 캐스터가 이제 이어 받으셔야죠. 소준일 캐스터는 리그안과 분데스리가의 또 소식을 하나씩 가져오셨군요. 뭐 안 좋은 얘기라 그러는데 이거 제가 갖고 온 것도 사실 좋은 얘기들은 아니죠. 그 요즘 참 좋은 소식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소식은 겸손이 뭔지 모르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겠네요. 예. 제 얘기인가요 혹시? 황덕현 경질 네네네. 뭐 이런 거. 진짜 좀 경질 좀 시키고 싶다. 와, 이렇게 진심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새로운 대처자는 우리가 항상 그 패에 손을 쥐고 있으니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빠지면 그냥 축구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한번 빼봅시다. 아니 근데 그 살롱을 붙여줄 만한 굉장히 훌륭한 인재풀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 이집트 가 계시는 동안. 네, 제가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리를 잃게 된 분의 소식을 저는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꾸 찔리실 것 같은데. 예,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리강 우승을 이끌었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젊은 전술가죠. 토마스 투엘 감독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질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사실 뭐 이 토마스 투엘 감독은 워낙에 또 전술가로 명망이 높은 감독이다 보니까 국내에도 그런 팬덤이 약간 좀 존재하는 그런 감독인데 네. 사실 이 감독이 항상 좀 지적이 됐던 게 그 성격이 좀 독선적이다, 모났다, 타협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단장이었던 그 레오나르도 씨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내부 갈등에다가 성적 부진 그리고 뜻하지 않은 악재 하나까지 터지게 되면서 결국 경질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레오나르도 씨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약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르테타 씨, 약간 이런 무리뉴 씨,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레오나르도님 어때요, 님? 미스터 레오나르도. 좋아요. 미스터 레오나르도와 이렇게 또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근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미스터 레오나르도와의 그런 갈등 때문은 아니고 네. 역시 또 여기 황덕현 이름이 나오는데 저 어디 빠지는 데가 없어. 여기저기 다 묻어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묻어있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군데 발을 걸쳐놔야 근데 돼요.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분량 챙겨주는 거죠.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챙겨주는 거지. 예. 이 챔피언스리그 또 황덕현 해설위원이 한번 또 중계를 했었던 경기였죠. 파리 생제르맹과 터키의 바샥쉐이르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UEFA 대기심이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또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 뭐 경기를 보셨겠지만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역시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샥쉐이르 선수들에게 동조를 하면서 보이콧에 동참을 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투엘 감독이 보였던 대응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투엘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들었어? 직자로 얘기하는 걸 듣지 못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 진정 좀 해. 뭐야? 아닐 거야. 라면서 이제 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넘기려는 태도가 있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무관중 경기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마이크에 그대로 녹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게 저 말의 포인트는 무관중 경기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들렸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진짜 제 200% 공감하는 게 제 중계를 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이걸 되게 빨리 캐치했습니다. 인종차별 관련 이슈 때문에 이게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들렸어요. 네. 저 코치가 대기심한테 어필을 하는 게 왜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이제 블랙가이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느냐라고 제가 뭐 사실 뭐 언어적으로 그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 알아듣거든요. 근데 관중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 투엘 감독의 육성이 조금 더 방송 전파에 녹음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떤 관중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칫하다가는 좀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거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엘 감독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한테
같이 경기를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니들은 경기장에 끝까지 남아서 3대0 몰수승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의보다는 승점을 택했던 그런 결정인데 네.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 선수단에서 결정적으로 좀 신뢰를 잃게 됐다고 합니다. 예. 뭐 투엘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여기저기서 증언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심판진을 향했던 은바페 선수의 항의 뭐 이런 것들도 경기장에 그대로 또 녹음이 됐었죠. 우리는 네네. 당신과 저 사람이 만약에 이제 대기심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하면은 우리는 경기에 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들이 다 잡혔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역시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권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국제적인 선수단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똑같이 인종 차별에 분노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었는데 투엘 감독의 좀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자신에게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럼 소준일 캐스터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대의예요, 승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황당한 씨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대의예요, 승점이에요? 이와 대답 못하잖아요. 아니 얘기하려 너무 그렇게 텀을 적게 두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몰상식한 사람은 방송에 아닙니다. 막아뜨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예. 어느 정도 말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약간 있는 그 거잖아요. 여백개미 약간 요새 대답을 그 빨리 뭐 하시죠. 대의죠 사실. 네, 대의고 아니 이 뭐 소준 캐스터가 뭐 투엘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지만 이게 뭐 좀 세게 말하면 미친놈입니다 그냥. 광인이죠. 아 진짜로 그 광인. 전술적으로 제가 뛰어난 건 인정을 인정을 하겠지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외적인 부분은 저는 이런 사람하고 절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냥. 맞아요. 예. 가는 데마다 계속 잡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감독이 그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화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래 일화 딱 두 여러 개만.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정말 있다는 게 여러 가지인데 문제입니다. 딱 두 개만 들고 왔습니다. 네. 4년 전에 도르트문트 감독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도르트문트 선수단 버스에 폭파 테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 폭탄이 네. 터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주축 수비수였던 마르크 바르트라 선수가 실제로 다쳤었고 어머.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수들도 그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나약하다, 썩어 빠졌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독이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랬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투엘 감독은 또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아니, 이 양반이 이거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게 있어요. 이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경기를 강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어. 나는 경기 강행한 적 없고 UEFA랑 구단에서 경기하라고 해서 나는 했다. 근데 구단이 개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잘랐습니다 이 친구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경기를 하자고 강행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거를 굳이 어차피 드러날 거짓말을 또 해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냐라는 걸로 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정말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단 버스에서 폭탄이 터지는 테러가 있었는데 그 직후에 경기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모나코랑 해서 졌습니다. 네. 또 심지어. 예. 네. 당연히 아니 당신이 예.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예.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입니다. 마인츠 감독으로 또 재임을 할 당시에는 하인츠 뮬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일정 경기 몇 경기 이상 출장을 하면은 1년 더 계약이 연장이 되는 그런 옵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옵션 발동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 선수를 2군 팀으로 내려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왜 이 선수랑 이 선수를 싫어했나 보죠? 그러니까 하인츠 뮬러 선수가 당연히 화가 나죠. 예. 화가 나서 항의를 했더니 선수단이 모두 보고 있는 데서 라커룸에 붙어 있었던 하인츠 뮬러 선수의 가족 사진을 뿍 뜯어서 박박 찢어서 와. 화장실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박아버렸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하인츠 뮬러 선수는 너무나도 큰 정신적인 충격을 당연하죠. 얻어서 결국 은퇴를 하게 됐죠. 한 선수를 지금 은퇴시킨 와 그런 충격을 준 사람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사람은. 이게 뭐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2군 팀을 강등시킨다. 이런 건 그 제가 요즘 절찬리하고 있는 그 풋볼 매니저에서나 나온 일이거든요. 좀 마음에 안 본인의 드는 그런 인성이 숨어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막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또 막 연봉 올려달라고 이런 네. 좀 파렴치한들이 있어서. 봐봐 아까 대이냐 승점이냐 해서 망설였다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이 가족 사진 이거 이건 진짜 손 이거는- 세게 넘은 거죠. 정말로 이거는 볼을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그거 상황이에요. 얼굴 한 대 주먹으로 쳐도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뭐 가당치도 않은 행동이고요. 근데 이런 일화들을 계속 뿌리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이유는 어떤 이 감독의 그 지략적인 그런 능력 때문인가 보죠? 능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능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있고 특히나 지금 또 아스날이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 보니까 물론 아르테타 감독이 첼시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EPL에서 가장 좀 그 자리가 위태로운 감독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스날의 새로운 감독이 온다면 토마스 투헬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사실 지금. 네, 뭐 첼시 링크도 지금 살짝 나오고 있고. 예. 아스날 팬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투엘- 아니요, 아스날 팬들은 차라리 이런 지금 감독보다는. 이런 미친 사람이 오더라도 팀의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와서 애들 네. 그 엉덩이 때려서라도 좀 두들겨 패서라도 좀 네. 만들어 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당근보다 회초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뭐 이게 그럴 수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그 축구 선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본다면은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능력은 있는데 성격 파탄자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이랑 몇 년을 같이 있어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직장의 상사가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소리네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면은 진짜 뭐 엄청난 보상이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연봉이 반절 이상 깎이고 고용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냥 순식간에 백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프로젝트 리더로서 정말 능력이 있는데 성격 파탄자야. 근데 다른 옵션은 정말 무능한데 사람은 진짜 좋아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어렵다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일자리를 잃을 일은 없습니다. 잃을 일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한 팀을 지휘하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어느 팀을 가든 뭐 어떤 지략을 발휘하던 간에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오늘 우리 이제 새해 첫 시간인데 참 이 좋은 소식들이 없네요. 그만큼 이게 사실은 예. 저희가 2020년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예. 2021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2020년 자체가 뭔가 좀 막아낀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액땜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죠. 예, 그냥. 전 예. 세계인들이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힘든 시간이었죠. 네. 우리 노래라도 좀 신나는 거 들읍시다. 그 소준일 캐스터 추천곡 듣고 넘어갈게요. 뭐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신나는 곡입니다. 네온트리즈의 Feel Good.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준일 캐스터가 골라온 네온트리즈의 Feel Good. Feel Good. 신나네요. 예, 오늘 기분 좋은 노래입니다. 예, 오늘 선곡 성공적.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들고 온 소식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도 좀 밝은 건 들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의도는 아주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들고 온 소식이 역시나 또 우중충한 소식입니다. 뭔데요 또? 이 분데스리가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분데스리가를 딱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유럽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그 팀 샬케 04 또 독일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 중에 하나인데 예. 이 클럽이 정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29경기 연속해서 리그 무승 행진 중입니다. 29경기요? 예, 29경기 연속해서 리그 무승 행진 중인데 이 기록이 21세기 들어서 주요 유럽의 5대 리그 기록 이제 두 번째 손가락에 드는 기록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게 진짜. 작년이 됐습니다. 이제 2020년 1월 25일부터 그 이후로 리그 29경기째 샬케가 승리가 없습니다. 예. 올 시즌 역시 시작이 돼서 현재 13경기를 치렀는데 무승 4무 9패입니다. 그리고 8골 넣으면서 무려 36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실점이 득점의 거의 4-5배가 되는군요. 이게 2골 넣을 때 9골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딱 4.5배 되는 실점이.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뭐 여기가 지하층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0층이 더 있더라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이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하필 개막전에 또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0대8로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볼을 그냥 계속해서 막 따다다닥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건데 오늘의 키워드는 볼 때리는입니까? 그래, 볼을 그냥 막 맞은 거예요. 이렇게 볼을 맞았는데 네. 이 경기 한 판이 사실 올 시즌의 그런 전체적인 샬케의 모습을
좀 대변을 해주는 예고를 해주는 그런 전주곡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그러게요. 지금 듭니다. 서막이었네요. 서막. 예, 당연히 팀도 지금 뭐 완전히 뭐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엉망진창이겠죠. 예, 뭐. 리그 개막이 이제 4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감독 2명이 벌써 경질이 됐고 허허. 훈련장에서는 또 샬케의 클럽 레전드 출신인 수비수 출신의 코치죠. 나우두 코치가 또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비세비치 선수와 드자비지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네. 또 이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이비세비치 선수가 결국 팀에서 방출이 됐고 또 몇몇 선수들은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당했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선수는 자기가 왜 징계를 당했는지 그 이유도 못 들었고 뭐죠? 또 그 다른 어떤 선수는 갑자기 또 부상을 당해서 이비세비치가 방출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스트라이커는 또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망하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을 올 시즌에 샬케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이 물론 뭐 중요하기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 앞에 방점을 찍어주신 것처럼 그 어떤 베테랑 선수가 그 네. 팀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비세비치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100골 넘게 넣은 굉장히 좀 그 오. 독일 무대에서는 정말 잔뼈가 오. 굵은 선수인데 예. 이 선수도 그냥 뭐 똑같은 고참 출신이었던 그런 코치와 멱살잡이를 했기 때문에 방출이 됐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의 마음의 고향 이 전북현대의 이동국 선수가 그 코치랑 싸워서 그러니까 갑자기 김상식 코치하고 예. 싸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와 물론 그렇게 지금 또 비유해 김상식 보니까 감독이 진짜 됐습니다만 코치였을 당시에 만약에 싸웠다면 이런 판이 났겠죠. 현재 29경기 연속해서 리그 무승을 또 거두고 있는 이 기록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 유럽 주요 5대 리그 기준 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네. 1위는 0708 시즌에 더비가 기록했던 32경기 연속 무승 기록이고요. 전설의 더비 카운티죠. 그렇죠. 전설의 더비 카운티. 이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60년 가까이 되는 분데스리가 전체 역사를 봐도 6566 시즌.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저 6566 어머니가 시즌이. 출생하셨을 때. 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이런 거 시행됐을 때. 아 또 나옵니다. 우리 소준일 선생님의 살아있는 역사. 그렇죠. 그 1차죠. 이때 6566 시즌에 타스마니아 베를린 팀이 기록했던 31경기 무승이 역대 최고 기록인데 이 분데스리가 기록에는 딱 2경기 그리고 더비 카운티의 기록에는 딱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샬케의 일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그 저희가 1월 2일에 방송이 되는데 1월 3일입니다. 1월 3일에 헤르타 베를린 원정이 있고 네. 그 이후에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 쾰른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런데 하는데? 예, 그러니까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못하면 쾰른전까지 무승 행진이 쭉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펜하임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도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쾰른전까지도 못 이기게 된다면 33경기 무승을 쓰게 되면서 분데스리가 60년사는 물론이고 21세기 유럽 리그의 새로운 기준을 샬케가 또 쓰게 됩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기록이군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샬케 팬들은 지금 거의 뭐 멘탈이 그 거의 가출을 한 상태죠. 초상집이겠죠. 예, 예. 이게 정말 그 저기 남일이라고 웃으면 안 됩니다만 여기 21세기 유럽 리그에 새 기록을 쓰게 된다. 진짜 올 뉴 기록이란 소리인데 하필이면 이 내용이 참 그러니까요. 이러네요. 예, 그래서 샬케가 휘브 스테번스 감독 대행을 잠깐 세웠다가 새롭게 감독을 다시 선임을 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안 크로스 스위스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예. 과거에 토트넘이라든지 슈투트가르트 같은 그런 좀 좋은 팀들을 맡아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토트넘을 맡았을 때는 또 팀을 위기에서 구했던 그런 또 위기에서 세이브를 해줬던 구원 투수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게 토트넘을 맡았을 때가 90년대 중반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를 맡았을 때가 2000년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한 10몇 년 이상 20년 이상 그 지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근 한 10년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뭐 이런 좀 중동 쪽 아프리카 쪽의 리그에서 좀 감독 생활을 많이 하면서 예. 주류에서는 약간 좀 밀려나 있었다. 예, 메이저는 아니었다. 네, 메인스트림에서는 약간 좀 밀려나 있었던 과거의 감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 감독을 일단 데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크리스티안 크로스 감독이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샬케를 좀 구해낼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게요. 과연 이 반등이 가능할지 지금 낙서하고 딴짓하고 계신 황덕현 해설위원님 아니에요. 집중 좀 해주시고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반등은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래요? 이게 기세라는 거는 진짜 쉽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스날 얘기하면서 한 차례 드렸었던 말씀 중에 위닝 멘탈리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팀은 지금 위닝 멘탈리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종의 이게 제가 뭐 분데스리가를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만큼 많이 보진 않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지금- 만한 팀이 안 보여요. 지금 일정이 네. 물론 지금 샬케의 상황에서는 이길 만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습니다. 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냉혹한 전북이랑 한번 떠야 됩니다. 예 네, 뭐라고요? 내 생각엔 전북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북이 이겨요 이거는. 네. 근데- 조기성 멀티골 이런 거 네. 나오면 이게 제가 그 향후의 일정 5경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좀 전력상으로 비슷한 팀이 비슷하다고 하긴 그렇고 그래도 좀 가까운 팀이 헤르타 베를린하고 쾰른이에요. 그런데 헤르타 베를린은 하필이면 원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정이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고 쾰른전이 진짜 분수령인데 이거는 홈 경기거든요. 이거는 홈 경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또 못 이긴다?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21세기 그 유럽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네.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이제. 네. 근데 지금 뭐 기록도 기록인데 예. 지금 당장 2부 리그로 강등될 판이니까 어떤 경기에서든지 1승이라도 이 5경기 중에서 한번 거둬야 되는데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샬케 같은 팀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토마스 투엘 같은 감독이 온다. 그렇다면 샬케의 그 구성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감히 예상하는데 이틀 만에 싸우고 나갑니다. 이틀 만에 싸우고 나갑니다. 진짜로. 지금 샬케 같은 팀은 또 모버지, 모라이스 같은 그런 덕장이 좀, 가야 된다. 그렇죠. 덕장이 좀 가야 됩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좀 오구오구 이렇게 부둥부둥 해줄 수 있는. 아니 그 덕장보다 명장이 필요한 그 아주 엄중한 시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투엘은 아닙니다. 이틀 만에 싸우고 나간다니까요. 네, 진짜입니다. 이틀도 좀 많이 본 걸 수도 있어요. 네, 2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지금 세 번째 이슈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힘 빠져요. 좀 좋은 소식 없습니까?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K리그가 명장들이 또 이제 돌아오면서 한국 축구의 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제 전 선수들이 예. 현장으로도 이제 속속 복귀를 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K리그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 정말 뭐 다양하네요. 뭐 우리 축구 소식으로라도 세계 여행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영국 갔다가 네. 프랑스 갔다가 독일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사실상 부루마블이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금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이 제일 그래서, 비싸요. 네, 서울이 제일 비싸서 마지막에 서울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서울 오셨으면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 하셔야죠. 자, 황대현의 볼때리 이슈 이제 마지막 오늘 소식인데 지난 시즌 또다시 전북에게 리그 왕좌를 내준 울산이 홍명보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거 왜 붙여요? 얼마 전에 더 큰 경사가 있었는데 뭐죠? 전북에게 왕좌를 내준 그걸 왜 붙입니까? 왜죠? 붙이면 안 울산 되나요? 경사 있었잖아요. 그 아침에서 아침이요? 예 우승하고. 뭐 축하할 일이죠, 당연히. 예 알겠어요. 그 얘기 예. 저희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아침? 네 했어요. 예. 하지만 전북에게 왕좌를 내준 울산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2017년 겨울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요청으로 협회 전문이사 이제 직을 수행하게 됐고 네. 3년 동안 이 축구 행정가로 활동을 하면서 뭐 내셔널 리그를 통합해서 K3, K4 리그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등 나름의 또 족적을 남겼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 브라질 월드컵에서 실패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런던 올림픽 4강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런 성과는 저는 뭐 단순히 운이 좋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울산 현대 지금 모기업이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현대중공업 그룹 대주주가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입니다. 네, 그 챔피언십 우승했을 때 이제 또 소고기를 집으로 보내주신 아주 감사한 회장님이죠. 네, 그래서 이 자랑이 심하시네. 정말. 아니에요. 네, 그 정몽준 회장이 홍명보 감독이랑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꾸리고 리그 우승을 도전하는데 뭐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울산이 지금 2005년에 리그를 우승한 이래 15년째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타이틀이 이것도 뭐 사실 뭐 동네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울산한테 필요한 거는 리그 우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지지난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리버풀 팬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건 리그 우승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난 시즌 달성을 했고,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리그 우승의 대업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난 시즌은 또 정말 좋았다가 또 막판에 역전을 지금 2년 연속으로 당했기 때문에 네. 정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좀 심기일전해서 올 시즌은 정말 진짜로 우승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북
역시도 감독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라이스 감독이 계약 기간이 끝났고 연장하지 않게 되면서 수석 코치로 있었던 김상식 전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오면서 김두현, 이훈재 이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이 전북에 또 코치진으로 합류를 하게 됐죠. 오. 그래서 이제 뭐 김상식 사단이 꾸려졌다라고 이제 뭐 그렇네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이 선택은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막상 봤을 때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자니 일단 연봉도 높고 그리고 마땅한 매물도 없고 왜냐면 뭐 전북이라는 팀의 목표는 사실상 뭐 리그 우승도 리그 우승이지만 어쨌든 아시아 제패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감독을 데려오는 그냥 국내 감독을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국내 감독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자니 또 이제 그러니까 이름값이 좀 있는 그러니까 전북의 스쿼드를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독이 또 몇 없단 말이죠. 예. 네, 물론 이제 울산을 떠난 완산볼 폭격기 김동훈 감독이 있긴 합니다만 뭔가 좀 그림이나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내부에서 승격을 하는 게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 말미를 또 전북에서 장식하기도 했었고 은퇴 후에 지도자 생활도 전북에서 하면서 누구보다 지금 전북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적응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기존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거부감 없이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상식 코치님이 이제 감독님이죠. 감독님이죠. 네, 감독님이 상당히 이제 또 따뜻하신 분인 게 네. 3년 전인가? 네,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북이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우승 기념 미디어 데이를 클럽하우스에서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데이요. 네, 이 기자들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이제 기사를 쓰는 데인데 끝나고 이제 또 이제 맛있는 소고기집에서 회식을 또 하게 됐는데 항상 모든 그 소고기와 관련된 기억이 좀 잘 남나 보네요. 맛있잖아요. 네. 뭐 인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그때 되게 그러니까 막내였습니다. 연차가 이제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약간 쭈구리처럼 이제 고기 굽고 술 따르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김상식 코치님 이제 그때 코치님이었죠. 예. 코치님이 이제 제 앞자리로 딱 오셔서 제일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아서 술 한잔 같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호. 저는 좀 이게 뭐 자랑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거 자랑이죠. 아니고요. 되게 따뜻한 분이라는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잘 챙겨준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게 사실 그 막내 생활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네. 아무도 안 챙겨주는데 그리고 막말로 그분이 저를 챙겨줬다고 이유가 본인이 없어. 특보는 게 뭐가 그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챙겨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와서 한번 챙겨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어. 뵙는 것 같고 제일 어리신 것 같아서 네. 술 한잔 먹으려고 왔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서- 리더의 자질을 가지려면 사실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너무 흥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짧게 편지 한번 남기시죠. 네, 그때 저 술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고기도 덩달아서 좀 맛있게 변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북 올해도 좀 우승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김상식 화이팅.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북과 울산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강원 FC에도 지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표도 전 선수 초롱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렇죠. 대표이사로 또 선임이 됐습니다. 이 음. 지도자 커리어를 제외했을 때 뭐 선수, 해설, 뭐 축구계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험을 한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인데 네네. 제일 좋은 것은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이 유럽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뛰면서 직접 이제 몸으로 겪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 생활을 하면서 보고 배운 이 다양한 장점을 이 강원이라는 클럽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강원의 감독이 이제 또 김병수 감독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이사 직책을 달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술적인 토론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품고 있습니다. 네, 또 강원 FC 뭐 물론 2020년 시즌도 뭐 잘 해왔습니다만 또 한 번 또 새로운 분위기 쇄신이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같은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소식들을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K리그의 그 어떤 새로운 수장들이 임명이 된 그런 뭐 소식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없어서 오늘은 좀 약간 그 우중충했다. 다음 주에는 좀 반가운 소식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밝은 소식을 들고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제 황덕연 해설위원의 오늘 그 마지막 곡 추천 한번 받아보죠. 네, 피파 온라인 시리즈 제가 거의 영혼을 바쳐서 했었던 게임이죠. 네. 예. 대학 시절에 정말 하루에 거의 한
한 6, 7시간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나. 위닝 안 합니까? 우리 소준일 캐스터가 더빙했는데. 아 위닝은 제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에서 중학교 한 2, 3학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황덕연 씨의 그 녹은본, 그러니까 근본 없음, 뿌리 없음, 약간 그 미나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물 위에서 기르는 뿌리가 없음, 약간 콩나물 같은 그런 그냥 느낌을. 떠 있다. 그렇지. 내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아 위닝을 안 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요. 자, 저는 그때부터 노제팬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피파 온라인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황덕연 해설위원의 어떤 부캐 이름 중에 하나가 황근본이라는 그렇죠.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아이러니하게 되새겨보는 그런 네. 계기가 되네요. 그래서 무슨 노래 네, 듣나요? 그래서 폴아웃 보이즈의 뭐라고요? 네. 더 피닉스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오. 피파 온라인 3 OST였죠. 예. 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때 당시 추억 여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덩달아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라는 거죠? 그냥 나는 편도 티켓을 끊어주고 싶어요. 돌아올 수 없는 티켓. 여행 가서 돌아오지 마라.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 피닉스 불사조의 날개를 달고 뭐 네. 어디든지 훨훨 네. 날아가셔도 굳이 붙잡지 않겠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 농담이고요. 예, 저희 축구살롱 황덕연 해설위원을 사랑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예,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제. 네. 네. 황덕연 해설위원의 추천곡 폴아웃 보이의 더 피닉스 들으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고요. 또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 저도 또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살롱.